만약에 AI가 혼자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하고 심지어 논문까지 써낸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논문이 인간 전문가들의 심사까지 통과한다면요? 네,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관문, 바로 동료 심사, 영어로는 피어 리뷰라고 하죠. 이걸 통과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가 발전한 걸 넘어서 어쩌면 과학 연구의 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번 성과를 두고 일종의 AI 과학자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튜링 테스트 아시죠? 기계가 인간을 얼마나 잘 흉내내서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보는 시험이잖아요. 이건 그걸 과학 분야로 가져온 거예요. AI가 쓴 논문이 과연 인간 과학자가 쓴 것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가? 이걸 시험한 거죠. 이 테스트의 진짜 핵심은 이게 그냥 실험실 안에서만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AI가 쓴 논문을 실제 학회에, 그것도 저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맡은 인간 전문가들은 자기가 지금 AI의 결과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이게 이 실험을 정말 대단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AI 과학자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 과연 어떤 원리로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혼자 해내는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어떤 연구를 해볼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고 기존 연구랑 겹치지는 않는지 걸러냅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한 부분인데 그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코드를 짜서 실험을 돌리고 데이터까지 뽑아내요. 그 다음엔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실제 학술 논문 양식에 맞춰서 글을 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쓴 논문을 또 스스로 검토하고 평가까지 합니다. 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다동화 시스템인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저기 왼쪽을 보시면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운데 있는 복잡한 나무 구조를 따라서 수많은 실험들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자체 리뷰까지 하는 전체 흐름이 딱 보이죠? 각 단계들이 이렇게 착착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AI가 드디어 진짜 세상의 평가, 즉 인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눈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논문을 한 편도 아니고 3편이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아무데나 낸 게 아니라 ICAR25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머신러닝 학회 워크숍에 실제로 제출했습니다.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정말 권위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 논문의 실제 표지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구성적 정교화, 신경망 일반화 향상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 근데 더 중요한 건 저자 이름이에요. 뭐라고 쓰여있죠? AI 과학자 버전 2.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이미지 한 장이 AI 과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논문은 인간 심사위원들에게 10점 만점에 평균 6.33점을 받았습니다. 자, 6.33점이라고 하면 만점은 아니네 싶을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워크숍의 평균 합격선을 넘는 점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AI가 쓴 논문이 공식적으로 블라인드 동료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죠. 만약 연구팀이 실험 윤리상 사전에 철회하기로 약속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논문은 학회에 떡하니 실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험은 통과했어요. 그렇다고 이 시스템이 완전 무결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이 AI의 성적표를 좀 더 냉정하게 뜯어보면서 뭐가 강점이고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번 성공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한번 잘 된 걸 가지고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아래 가로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해온 AI 모델들이고요. 세로축은 그 모델들로 만든 논문의 품질 점수예요. 그래프가 어딜 향하고 있죠?
네, 확실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GPT-4 같은 최신 AI 모델을 쓸수록 논문의 퀄리티가 꾸준히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좋아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앞으로 더 강력한 AI가 나오면 훨씬 더 뛰어난 AI 과학자가 등장할 거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강점은 명확합니다. 실제 심사를 통과했고 AI 모델이 좋아질수록 성능도 같이 좋아지고 연구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약점도 분명해요. 낸 논문 3편 중에 1편만 통과했으니 아직 일관성은 좀 부족하고요. 가끔 사실이 아닌데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는 환각 오류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워크숍 수준은 넘었지만 아직 학회 메인 트랙에 오를 정도는 아니라는 한계도 있죠.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등장이 앞으로 과학적 발견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기술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논문을 마구 쏟아내면 지금의 동료 심사 시스템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논문을 찍어내서 연구 경력을 부풀리는 데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과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강력한 AI가 하는 연구가 정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논문을 쓴 연구자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끝맺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과학적 발견은 오로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그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